자,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KLX 시장, 정규 시장을 통해서 요 구간대를 뚫어내지 않았고요. 실제로 NX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여길 뚫어내면서 끝났죠. 그리고 오늘 갭으로 상승, 그죠? 상승하면서 이제 뚫어냈는데 여기를 뚫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맞습니다. 요 부분을 뚫어내면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오늘 실적 우리가 36조 원에서 40조 원을 예측했던 증권사가 많았는데 50조 원 이상이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지금 어떤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호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뭐죠? 협상 카드를 가져와라. 이란에게. 자, 이게 내일 9시. 그럼 아마 새벽 정도 되게 되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시장에 분명히 전달이 될 거예요, 내일.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를 뚫어냈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게 무슨 뜻이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급락 이후의 반등, 급락 이후의 반등. 사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죠? 환차손이라는 위험에 쌓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들은 수량을 늘리지 않는다. 자, 오늘도 역시나 270만 주의 매도 물량.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은요, 주식을 절대 포지션을 크게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선물 매수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만 움직일 뿐. 왜? 이 선물이라는 건 뭐래요? 파생상품인데요. 그날 사게 되면 그날 현금화가 되고요. 환전이란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D 플러스 2일 날 돈이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다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 시장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하다가 환전을 하고 국장에 투자하다가 실제로 주식을 샀어요. 수익을 났어요. 팔았어요. D 플러스 1을 돈 들어오죠. 그걸 또 환전하죠. 환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주식을 매입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 바로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이용할 뿐이다. 오늘 보시게 되면 콜옵션 외국인들이 71계약 매도했죠.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자,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듭니다. 자,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근데 왜 주가는 빠졌는지요? 라고 하면 실적 발표 과거에 나왔을 때도요. 항상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다?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히 나왔었다. 과거에도 똑같이 실적 나올 때는 항상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두가 아는 바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 환율이라는 부분만 잡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배팅을 했을 거예요. 설령 이 구간대에 형성됐다 하더라도 환율이 잡히고 이란과 그다음 미국의 전쟁만 종식된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도 외국인들이 진입하지 않고 여기서도 진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도만 할까?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게 바로 환차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당분간은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죠? 매수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꼭 들어야만 오르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환율 잡히고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외국인들은 그때 뭐죠? 확신 배팅을 할 거라고요. 지금 환차손 때문에 지금 맞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금융투자라고 하는 집단에 오늘 35만 주의 매수가 있었죠. 자, 볼게요. 이들은 아주 기민한 활동을 한다 했죠. 증권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프랍 트레이더들이다 보니 뭐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런 실적 발표, 배당, 시장의 뭐죠? 맞아요. 이런 뭐 반대 매매, 예?
요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 어떤 구간대가 형성됐다라고 하면 항상 기민하게 들어오고 기민하게 나가느라는 게 바로 이 프랍 트레이더라고 했어요. 이들이 들어오는 행위, 수량을 늘려가는 행위, 수량을 줄이는 행위, 이런 부분을 기민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장중에도 항상 이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에 수급적인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NXT 시장을 통해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고 있죠. 자,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속보가 하나 떴네요. 자, 같이 한번 라이브로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자, 볼게요. 이 속보, 이란 메흐르 통신, 하르 그섬 대규모 폭발음 원인 미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7시 42분.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제작하는데 지금 바로 이게 나오자마자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무엇이다? 그쵸? 증시에 대한 방향성,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완벽하게 위로 보고 있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코스피 지수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 일어났던 요 부분의 되돌림, 요 부분의 되돌림. 근데 왜 삼성전자는 유독 강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삼성전자의 위치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역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이 흐름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필요하고요. 삼성전자를 올려야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이걸 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주식 수를 늘리지 않는 거야. 주식 수를 늘리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 그냥 코스피 시장에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일단 지수에 투자하는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제로 맞아요. 물량을 늘리지 않고 바로 이 파생 상품, 그날 사서 그날 팔 수 있는 바로 현금화되는 이 파생 상품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라이브를 제작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막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내일 오전 8시에 제가 여러분과 그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요. 조금 이따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예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썸네일은 오늘 아마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 터졌다. 예, 뭐 핵폭탄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영상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시장보다 더 강했다는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선물이라는 상품을 통해서만 시장에 베팅하고 그죠? 삼성전자의 지분은 늘려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 사실 이 질문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보게 되면요. 참 이거예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8.4%로 리먼 이때 리먼 사태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에 와 있다. 자, 13년도, 14년도의 지분이 여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IMF 때 실제로 국내 시장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무엇을 했죠? 허용했었죠. 그때 이제 50% 넘는 지분을 확보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리먼 사태 이후로 최저점에서 지금 실제로 무엇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볼게요. 자, 지분율. 48.5%.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빈 곳간 13년도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10배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나고 보게 되면 과거에 13년도에 있었던 주가는 아주 저점이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수급에 공백이 생겼던 이 부분을 우리도 악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시 무엇이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넓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사실 이 위아래 변동성만 주고 있는 구간대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늘리는 행위지 하지 않고 이 파생 상품만 이용해서 거래하면서 그들은 완벽하게 환해지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의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외국인들처럼 파생 상품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유가에 투자해야 될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어제자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때 영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어제자 영상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뚫어낸다. 그러나 재차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가볍게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자, 제가 어제자 13,000의 조회수가 나왔었네요. 이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매도는 금지하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했는데 미리부터 제가 이거를요. 실적 발표가 어제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실적 잘 나올 거니까 내일 이 가격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죠. 라고 했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제자 영상이었습니다. 4월 6일자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빠지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래도 1.3% 정도 올렸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됐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 딱 요 구간을 뚫어내지 않는 선에서만 거래시키고 코스피 시장도 어차피 전쟁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뭐죠? 맞습니다. 제한한 거 있잖아요. 종전 관련된 협상 시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루 연장됐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는 이유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맞아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36조에서 40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내일 뚫어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냥 추격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뚫어낸다. 그죠? 어제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분명히 뚫어낸다. 그죠?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지.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잡은 구간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는 게 아닌 여기는 뚫어낸다. 그리고 맞아? 되돌림을 줬던 이 부분을 한번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인생의 선배님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부분에서 어느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더 컸는지 혹시 여러분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이죠?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죠. 그리고 5G, 과거에 5G 사업을 영위하죠. 6G 사업을 영위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데 반도체 이 업종은 어떻게 나눠요? 그죠?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소켓 이렇게 남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보였습니까? 아마 지금 오늘 신고가 좀 나이 있었던데 네페스라는 종목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뭐죠? 방향성에서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페스라는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했죠. 보시게 되면 시총이 4천억. 지금 우리가 큰 종목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반도체 전자 관련 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1999년도에 상장하였다. 자, 결국 뭐냐면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용 칩셋, 첨단 후공정 파운드리 사업과 전자재료, 2차 전지 부품을 영위한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는 뭐죠?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이 리스크 아직 다 풀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라는 이 맞아요. 결과물 나오는 전까지 일단 반등을 줄 것인데 되돌림을 줄 때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사업부를 이끄는 바로 이 반도체 사업 바로 네페스라는 종목 플러스 알파적으로 2차 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안 좋지만요. 우리가 잠깐만요. LNF라는 이런 종목들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바로 이 2차 전지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네페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 그리고 지금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게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다진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가가 자리 잡아서 아래로 지금 뭐 $100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환율이란 게 1,51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은 절대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하락을 하는 구간대에서는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엔 뭘 포진시키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무엇이죠? 앞으로 주가의 변동 이런 구간대에서 반도체, 중소형주, 통신, 중소형주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씩은 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그쵸, 바로 이 통신 관련주인 바로 이 RFHIC 이런 종목들을 제가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배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바닥에서 자 삼성전자의 사업부인 바로 5G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 2가지 종목을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반도체 관련주인 이 네페스 요 종목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그리고 로봇 밸류체인도 과거에 처음 보여드렸는데 로봇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땐 분명 여러분께 차익을 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요. 6G 관련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밸류체인 요 2가지만 좀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최근에 3천당 제약 때문에 안 좋아요. 로봇의 분위기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분위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6G 밸류체인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소부장 요 2가지 자료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장에서 보내드릴 텐데 왜 그러냐? 지금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착안할 수 있어야 될까? 어느 쪽이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요걸 살펴봐야 되고요.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했던 6G 관련된 종목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요거 자료 수정해서 한두 종목만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편입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지 않나요? 자, 8시부터 제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10-2998-2560 삼성전자의 숫자 3번 또는 삼성이라고 해서 2글자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부장 기업 체크해야 됩니다. 네페스라는 종목 신고가 돌파했죠. 그리고 통신 관련된 우린 다시 한번 더 맞아요.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들 제가 하나 첨부해 놨으니까 탐방까지 다녀왔는데 대한광통신처럼 최소한 2배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자, 첨부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010-2998-2560으로 숫자 3번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뭐 삼성이라고 적어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 진행할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께 이 어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이라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998-2560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최소한 이 밸류 체인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네페스라는 종목이 실제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사건이라기보다 항상 우리는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즉각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알고 왜 여기까지 한 번에 되돌릴 수 없다. 요거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장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가장 롱런하는 투자자고요. 하락을 했을 때 만일에 여기서 쫓아갔다고 한다면 좋아요.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주식타자 안경수 채널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에서 여기서 분명히 뭐 편입을 도와드렸죠. 근데 왜 여기서 쫓아가지 말라 했죠? 매크로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완벽히 풀려나간 건 없으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항상 이 자사주라는 부분
그죠? 이게 장 전에 몇 주를 체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들은 항상 공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오후에 많은 물량이 체결되느냐 아니면 오전에 많은 물량이 체결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는 삼성전자의 종가의 일정 부분에 뭐죠? 맞습니다. 이 가격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2시 이전에 많은 수량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2시 이후에 많은 수량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사주 체결되는 부분에서 3시 30분까지 자사주가 체결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에 삼성전자 종가에 분명히 반영이 돼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오전에 90% 넘는 물량이 소화됐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죠? 평균 체결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로 높은 가격에 체결된 이 상황이 발생됐죠. 자, 안 교수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겁니다만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맞아요. 곁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라는 것도요. 예,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2월 27일에도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하는 것보다 통신 관련된 RFHIC 대한강통신을 편입하는 게 낫다. 소부장 기업들은 향후에 뭐죠? 실적 발표 요 부분에서 편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페스 최근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린 것처럼 항상 이 시장을 이끄는 주간 대응의 전략을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만이 이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 타점이라는 부분,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2998-2560으로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딱 올해 60세 됩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의 편입을 통해서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이런 어떤 증시 불안 과정에서도 항상 저는 현금을 그렇게 크게 보유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리밸런싱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